자, 오늘은 좀 오랜만에 MBTI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T와 F의 차이에 대한 뭔가 좀 새로운 시각이라고나 할까요? 최신 심리학 이론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T라고 해서 다 똑같은 T가 아니고 F라고 해서 다 똑같은 F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듣기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격 심리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빅5라는 게 있죠. MBTI에 비해 과학적 객관적이라고 인정받는 테스트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이 빅5라는 게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성격에 관한 말들을 그룹핑해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설명할 때 쓰는 말들 있잖아요. 외향적이다, 수다장이다, 활발하다,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다, 목소리가 크다, 이런 말들, 이게 다 비슷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묶음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외향성, 이렇게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호기심이 많다, 새로운 거에 거부감이 없다,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이런 걸 또 묶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개방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렇게 묶이는 게 5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빅5예요.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성,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임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컨대 외향적이다 라는 말을 1로 보면 수다장이다 는 0.7이 나온다든가, 활발하다는 0.8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문조사할 때 외향적이다에 동그라미 친 사람 10명 중 7명이 수다장이에도 동그라미 치고 10명 중 8명은 활발하다에도 동그라미 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런 걸 상관계수라고 하는데요. 이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이 하나로 묶인다는 거죠. 이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학을 사용해서 수많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5가지로 묶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기들의 빅5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실험만 했다면 이 5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런 연구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대상자가 대학생이든 공군 조종사든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빅5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결국 오늘날 심리학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검사 중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 5가지 구분법을 발견하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성격 이론들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로 다 재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 중에 당연히 MBTI도 있는 거고요. 빅5의 외향성 점수는 MBTI의 EI 지표와 연결되고요. 개방성은 NS 지표, 우호성은 FT 지표, 성실성은 JP 지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죠. 신경성 지표가 MBTI에 없어요. 당연히 MBTI도 불완전한 이론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TA로 구분해서 MBTI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INFP인데 신경성이 A면 일반적으로 예민하다는 INFP의 이미지와는 달리 성격이 좀 무던한 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빅5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이걸 알아야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T와 F의 차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일단 TF 지표는 빅5의 우호성 점수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우호성 점수가 높게 나오면 F, 낮게 나오면 T라는 겁니다. 우호성은 타인과 잘 지내려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많고 사람을 잘 믿고 원만하고 관대하고 온화한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점수가 낮다면 성마르고 의심 많고 완고하고 성깔 있고 퉁명스러운 성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F는 좋은 성격이고 T는 나쁜 성격인 것 같잖아요. 뭐 맞아요. 확실히 그런 면이 없지는 않죠. 보통은 F가 먼저 T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잖아요. 웬만하면 F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려고 하는 편이고 T는 그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 F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T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T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F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만 보면 F가 T에 비해 좋은 사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퉁명스럽더라도 마음속 깊이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T도 있고요. 겉으로는 전혀 T를 안 내면서도 속에 칼을 품고 있는 F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기서 빅5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이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헥사코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빅6라는 거죠. 빅5에서 팩터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6가지 팩터가 되는 거고요. 헥사코, HEXACO는 그 6가지 팩터의 글자를 하나씩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헥사라는 게 숫자 6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뭐가 추가가 되었을까요? 바로 정직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이게 성격의 하나라고?
그럴 수가 있구나. 좀 섬뜩했습니다. 헥사콘은요, 아직 빅5만큼 심리학계에서 공인된 이론은 아닙니다. 근데 실험 결과로 이런 게 나온 거죠. 아까 5개 묶음으로 계속 나왔다고 했잖아요. 6개 묶음이 나온 거예요. 특이한 건 이걸 발견한 주요 연구자 중 한 명이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빅5 이론이 영어권이 아닌 다른 언어권에도 그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소금 문화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성균관대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실험을 하다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더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서구권에 대해서도 다시 실험을 하게 돼요. 혹시 예전에 이걸 못 발견한 이유가 당시 컴퓨터 용량의 한계 때문에 성격 어휘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어휘를 확 늘려서 500개로 다시 검사를 했더니 확실히 6가지로 뜨더라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프랑스어로, 영어로 그렇게 두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새로운 이론을 확신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무섭죠. 거짓말하는 게 성격의 하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제가 니체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세상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라는 영상이었죠. 니체가 말하길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두뇌가 발달한 이유는 뭐가 진실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아마도 초기엔 천적이나 포식자였겠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된 거라고 했죠. 니체의 생각엔 원래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놀랄 것도 없죠.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거짓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다만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거짓말에도 치를 떨고 어떤 사람은 웬만한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과 악의 구분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설명하기도 했죠. 니체의 말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선악과 도덕은 약자의 망상, 노예의 도덕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획일화시킬 수 없을 뿐이지 그런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다른 어떤 팩터보다도 이 정직성이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주관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라는 거죠. 특히 본인이 정직성 점수가 높다면 또 그럴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정직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T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F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T 중에서 좋은 사람은 정직성이 높은 사람이고요, F 중에서 나쁜 사람은 정직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헥사코를 통해 MBTI를 재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T도 똑같은 T가 아니고 F도 똑같은 F가 아니라는 거예요. TF를 구분하는 팩터가 2개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호성, 다른 하나는 정직성. 다시 말해서 두 종류의 T가 있다는 거죠. 우호성이 낮아서 T가 된 사람, 그리고 정직성이 높아서 T가 된 사람. 그리고 F도 두 종류의 F가 있는 겁니다. 우호성이 높아서 F가 된 사람, 그리고 정직성이 낮아서 F가 된 사람. 이걸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T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 전혀 정직하지가 않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웬만하면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정직성이 높아서 T가 된 게 아니라 우호성이 낮아서 T가 된 사람이니까요.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놓고 이용해 먹거나 철저히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고요. 심지어 폭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F라고 하는데 배려심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그 사람과 비슷할 가능성이 커요. 정직성과 우호성 둘 다 낮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인데 어쨌든 정직성 하나만큼은 확실해요. 그럼 보기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츤데레라고 하죠. 좀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그래도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뒤통수 때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직성은 뛰어난데 우호성에 너무 문제가 있다면 손절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매우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인데 하여튼 난 배려하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서로 정직성이 좀 낮다고 해도 타인을 배려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 생각해줘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나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뚜렷하게 나왔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가끔씩은 우호성은 아주 높은데 정직성이 엄청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잘못 걸리면 크게 당합니다. 요즘 한참 떠들썩했던 아임 실레요 사건 있죠? 주인공이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정직성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정직성이 높다면 정직성이 낮은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해요. 상대가 우호성이 낮으면 지금 당장 피곤하거나 불편한 정도지만 정직성이
건강이 낮으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 올 수 있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죠. T인데도 격식이나 에티켓에 맞게 행동하면서도 배려도 꽤 잘하거나 F인데도 속에 있는 얘기를 툭툭 던지듯 하는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나랑은 별로 안 친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T는 별로 안 친한 사람이면 F처럼 행동하고 F는 반대로 별로 안 친하면 T처럼 행동하거든요. 친해질수록 나를 대놓고 드러내는 게 T고요.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겐 그렇게 잘해주지 않는 게 F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매우 드문 확률로 이런 사람들 중에 진짜 배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나랑 확실히 친한데 그런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우호성도 정직성도 다 높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어느 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더 갖춰야 한다는 걸 알게 된 T이거나 혹은 진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생각을 제대로 말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F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T가 강하면 F가 약하고 F가 강하면 T가 약한데 T와 F가 동시에 강한 사람도 아주 드물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 MBTI 검사로는 이런 사람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MBTI의 한계죠.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F의 느낌이 더 강한 편인데 뭐랄까 사람이 똑똑한데 그러면서도 양심적인 근데 건강한 ENFJ나 INFJ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